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사에서 신입 팀장이 종종 겪는 난감한 상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하 직원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팀장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대처법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팀장인 송 팀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송 팀장은 젊은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경력이 오래된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해서 밀린 박 과장은 송 팀장의 지시를 들은 채 만취하기도 하고 동료들 앞에서 빈번하게 비판하는 말을 한다거나 팀원들을 선동하여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내가 팀장한테 말할게, 이렇게 송 팀장의 업무 추진 계획을 흐려놓기도 했습니다. 또 유치한 얘기지만 송 팀장이 회의로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팀원들을 데리고 나가 점심을 먹거나 팀장을 쏙 빼놓고 회식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회식을 주도하는 등 송 팀장을 왕따시키려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박 과장은 송 팀장을 팀장으로서 인정도 존중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심기만 건드리겠다, 그런 속셈이었던 모양이에요. 승진도 안 되고 회사에서 입지가 좀 불안하니 꼬장이라도 피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송 팀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 해결책은 먼저 자신의 멘탈을 꽉 잡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팀장님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팀과 팀원을 원하셨습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충성을 맹세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팀원을 생각하셨나요? 안타깝지만 실제 조직에서 이런 장면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영화니까 있는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능력을 인정받아 일찌감치 팀장이 되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안 그랬는데 팀장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생각이지 팀원들의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먼저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박 과장 너 때문에 짜증이 나고 열받는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겠죠. 그런 막 부글부글한 화가 나더라도 표시내지 마십시오. 표시내면 더 얕잡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박 과장을 두고 뒷담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한 동료나 후배 직원 데리고 한탄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는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멘탈을 꽉 잡으셨다면 이제 불손한 박 과장을 불러서 그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당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송 팀장이 팀원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이번에도 이거 시간 낭비 같은데요, 저희가 굳이 그 일까지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그 순간 송 팀장은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말문이 막혔겠죠. 송 팀장은 이건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렇게 강조했지만 박 과장은 이해가 안 된다며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회의 진행과 업무 계획을 방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팀장님은 단호한 태도로 제재를 가하셔야 됩니다. 만약 회의 도중 지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던진다면 즉시 제재하시고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박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사의 계획이나 우리가 세워야 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팀 전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니 회의를 마치고 저랑 따로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다른 팀원들에게도 회의 중 방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게 팀원의 행동을 제지하여 팀장이 기선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또한 공식 회의 자리에서 팀장으로서 팀 내 규칙을 공고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팀원이 팀장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다른 팀원을 선동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그런 경고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다만 이런 경고는 특정 팀원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모든 팀원이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제시해야 효과적입니다. 팀의 리더로서 정한 규칙과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며 따르는 것이 기본 규칙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동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십시오. 그래야 송 팀장과 박 과장 사이에서 눈치 보고 저울질하던 팀원들도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팀 내 규칙과 팀장의 권위를 확립하는 말을 하고 이후 회의 중이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철저히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팀원들은 팀장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필수적인 우리의 할 일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불쏘나 박 과장과 대화하는 것이죠. 이 대화의 목적은 팀장의 권위 확립이어야 됩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통으로 그 사람의 기선을 꺾고 향후 행동에 변화를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어떻겠습니까? 박 과장님, 최근 팀에서 박 과장님이 저와의 관계를 비롯해 업무적인 소통에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팀원들에게도 본인의 의견을 편향되게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팀장으로서 박 과장님의 경력과 회사에서 보낸 시간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최근 들어 저와 우리 팀에게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는 박 과장님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저를 부를 때 호칭과 그리고 회의 때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는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역할과 위치를 존중하고 팀의 방향에 따르길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이 대화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팀장과 팀원으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역할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상대가 자신의 행동이 팀장에게 반발로 인식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나는 팀장이며 리더로서 당신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십시오. 오늘은 예의 없고 불순한 부하 직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팀장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실 때 오늘의 팁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